네, 이번 강좌는 ITQ 파워포인트 자격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몇 가지 팁을 만들었는데요. 먼저 답안 작성 준비와 전체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 작성 요령은요. 먼저 슬라이드 크기 A4로 설정을 하시고 슬라이드 개수는 총 6개로 순서대로 작업을 하고 문제지에 나와 있는 세부 조건대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글꼴이나 색깔 등 기타 사항들이 별도로 지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수험자가 슬라이드 크기와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해서 출력 형태와 같은 형태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슬라이드 도형과 개체의 문제지, 즉 출력 형태와 다른 스타일을 수험자가 임의대로 그림자나 외곽선 등과 같은 스타일을 지정을 하게 되면 감점이 된다는 점. 슬라이드 번호 문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또 2번부터 6번 슬라이드를 작성을 하실 때는요.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을 적용을 하셔야 되고요. 1번 슬라이드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작업을 시작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는 오피스 버전은 2010 버전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지금 설명은 2013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작업을 하실 때 저장부터 하셔도 됩니다. 자, 파일 메뉴 눌러서 저장을 누르신 다음에 내 문서의 ITQ 폴더를 클릭을 하셔서 더블 클릭하셔서 자, 이렇게 수험 번호와 이름으로 저장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저장을 하시고 먼저 다음 슬라이드를 먼저 크기를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디자인 메뉴에 보시면 2010의 경우에는 페이지 설정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페이지 설정에서 하실 것을 2013은 메뉴가 살짝 위치가 달라져서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누르셔야 됩니다. 시험을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디자인 메뉴에 페이지 설정이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이 다음과 같은 이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슬라이드 크기를 A4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2013이기 때문에요. 2013으로 보신다면 디자인 메뉴에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로 메뉴를 좀 선택하는 그 부분만 좀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슬라이드를 6개 삽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홈 메뉴에 보시게 되면 슬라이드를 삽입할 수 있는 새 슬라이드 메뉴가 있는데요. 조금 빠르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좌측에 있는 이 미리 보는 그 화면에서 자, 엔터를 1번 슬라이드를 누르시고 엔터를 5번 입력을 하시게 되면 6개의 슬라이드를 빠르게 삽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요 경계선에 마우스를 놓고요.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좌측과 우측의 너비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절을 하는 이유는 1번 슬라이드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조절을 하시라는 거지 이것이 점수하고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1번부터 6번 슬라이드가 한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편리하다는 점. 자, 그리고 2번 슬라이드에서 레이아웃을 제목만으로 변경하시고요. 6번 슬라이드도 제목만으로 변경을 해 놓으시면 문제를 해결하실 때 좀 더 편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서부터 6번까지 슬라이드 순서가 다 정해져 있다는 거. 작업은 2번부터 하셔도 되고 4번부터 하셔도 되지만 슬라이드의 순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의 순서는 바뀌면 안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문제를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슬라이드 1번은 표지 슬라이드로, 자, 1번에는 반드시 표지가 작성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슬라이드는 목차,
세 번째 슬라이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슬라이드가 각각 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6번부터 먼저 작업을 할 거다라고 수험자가 작업 순서를 정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저장될 때 1번서부터 2번 목차, 3번 텍스트, 4번 차트, 표, 5번 차트, 6번 도형, 이렇게 순서대로 저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계속해서 전체 구성 이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제목, 글꼴은 자,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대로만 고치시면 되고요. 로고는, 그림은 이 위치에 로고 3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되, 배경을 투명색으로 설정하는 요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모든 기출문제에 나온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은요, 2번 슬라이드부터 보셔야 됩니다. 2번 슬라이드에 이 목차 뒷부분에 있는 도형을 참고하시고, 왼쪽 하단에 있는 이 로고를 보셔서 계속 반복, 3번 슬라이드, 4번 슬라이드, 6번 슬라이드까지 이 내용이 공통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 1번 슬라이드에 놓고요. 보기 메뉴 누르신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때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성하실 때는요, 반드시 좌측에 맨 첫 번째 슬라이드를 누르십니다. 즉, 이 메인 슬라이드에서 작성을 하셔야만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1번 슬라이드에다가 클릭을 하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슬라이드 번호를 한번 삽입을 먼저 할게요. 삽입 메뉴 누르시고 슬라이드 번호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 체크하시고, 그 다음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을 선택을 하신 후에 모두 적용을 누르십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는 2번부터 6번에 공통으로 나와 있는 도형을 삽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삽입 도형에 먼저 한쪽 모서리가 잘린 도형인데, 자, 도형을 그리시고, 자, 밑에 있는 글자가 살짝 걸쳐지도록 그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도형을 그리신 후에 문제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잘린 모서리가 이쪽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좌우 대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유사하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위에 있는 도형도 역시 그리셔야 되는데요. 자, 십각형으로 되어 있다.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도형을 많이 연습을 하셔서 그 모양을 미리 참고를 하셔야 돼요. 자, 색은요, 연한 색으로, 색에 대한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글꼴을 빨강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빨간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을 여러분이 임의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도형을 뒤로 보내고 밑에 있는 글자 상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밑에 있는 이 도형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 선택을 하실 때는요, 자, ESC를 누르시고, 즉 빈 곳을 클릭하셔서 조절점을 없게 하신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글자, 걸쳐진 글자 보이시죠? 자, Shift 키를 누르시고 선택을 하면 그 맨 밑에 있는 글상자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글상자를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자, 정렬 그룹의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글상자가 위로 나오게 되고요. 자, 위치를 적당히 잡습니다. 자, 위치를 이동을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문제를 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가운데 와 있죠? 그리고 이 글꼴은 굴림 40 빨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해결하셔야 된다는 건데, 자, 여기다 절대 글자 쓰시면 안 됩니다. 자, 홈 메뉴 누르시고요. 자, 굴림이라고 글자는 굴림하고 굴림체는 달라요. 자, 그리고 글꼴 크기는 40, 글꼴 색은
빨강으로, 표준색의 빨강으로, 그리고 가운데 맞춤까지 해 놓으시면 제목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성으로는 하단의 로고는 자, 이 부분을 말하죠. 이걸 보시면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이 있는 로고 3을 가져다가 투명색으로 지정하는 거. 삽입 메뉴죠. 삽입 메뉴에서 그림을 가지고 오실 때, 자, 이 그림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ITQ 폴더에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픽처라는 폴더에 가서 로고 3이라는 그림을 삽입을 하죠. 자,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연보라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 도구의 서식에 보시면 색이라는 조종 그룹의 색이 있는데요. 밑에 투명한 색 설정이라는 명령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투명하게 할 연보라색이 있는 공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배경이 투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로 줄여서 문제지에 나와 있는 그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출력 형태, 즉 문제지를 보시면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전체 구성에서 우리가 한 작업은 도형을 그리고 글꼴과 색을 바꾸셨고 그림을 삽입해서 투명하게 하는 작업까지 끝냈는데, 이 작업은 왼쪽에 보시게 되면 모든 슬라이드에 다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슬라이드인 제목 슬라이드. 자, 지금 이 공간은 슬라이드 마스터 공간이기 때문에 이 맨 위에 있는 이 메인 슬라이드만 고치시면 어떤 슬라이드 레이아웃 종류에도 다 적용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작업하는 슬라이드는 첫 번째가 제목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가 되겠죠. 제목 슬라이드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 제목 슬라이드에는 이 도형과 그림이 나오지 않도록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누르신 다음에 마스터 보기 닫기를 하시게 되면 전체 구성, 답안 작성에서부터 전체 구성까지 작업이 된 거죠.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 하셔야 60점을 여러분이 일단 생각하시고 그 다음 표지 슬라이드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저장을 누른답니다. 그리고 문제가 1번 문제 표지 슬라이드가 어려우면 2번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답안 작성에서부터 전체 구성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